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3부 프로그램인 구글 디지털 기반 교육 체험의 사회를 맡은 대청중학교 정보교사 석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부 프로그램의 발표는 구글 for Education에서 크롬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크리스틴 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이번 3부 프로그램의 주제는 구글 AI와 함께하는 공정한 기회와 평가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글 클래스룸과 크롬북을 활용해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주요 활동 3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선생님들 직접 구글 클래스룸 만들어 보시고 세팅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클래스룸에서 평가 루브릭 한번 만들어 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연습 세트, 프랙티스 세트를 활용한 수업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 앞에 있으신 체험용 크롬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열어보시면 저희 와이파이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정이 세팅되어 있다고 하는데 크리스티님께서 발표 중에 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 패스워드 보시고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 완료되셨으면 저희 이번 3부 프로그램 진행해 주실 크리스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받으셨던 것처럼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이 애플, 바나나, 망고 이런 그 과일의 이름이나 또는 이제 꽃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암호는 AI 서울 느낌표를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클래스룸에 같이 조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클래스룸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곳곳에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늦게라도 조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AI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에듀테크 솔루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드리고 또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투 오피스 또는 백투 스쿨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이 시점에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클래스룸을 통해서 실제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학생들의 학습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래스룸을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클래스룸을 사용해 보지 못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룸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100%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학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 내에는 지메일이라든지 캘린더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툴과 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나 시트, 닥스와 같은 도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설치 없이도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실제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장소이면서 굉장히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싱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올리고 여러 학생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웃풋을 내고 협업을 배워가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로이드라든지 또는 애플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앱을 설치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클래스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뒤에 클래스룸 안에서 루브릭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클래스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래스룸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슬라이드에 넣어놓은 내용들은 스킵을 하고요.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브라우저를 여셔서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곳에 다 접속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크롬북에는 그 클래스룸이라는 항목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 계정을 초대를 했기 때문에 러닝 페스티벌,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룸에 여러분이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만드실 때는 제일 처음 사용하실 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수업 만들기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수업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건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온라인에서 제가 개설해 놓은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조인을,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온라인에서 조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업 참여하기라고 하는 걸 누르고, 여기 수업 코드라고 하는 곳에 제가 공유해 놓은 이 수업 코드를 입력하시면 조인을 원격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가능하시다면 같이 한번 눌러서 만들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학년 이렇게 개설을 하실 거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각 과목별로 개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겠죠. 여기 섹션에다가 뭔가를 넣으실 수도 있고 제목에다가 뭔가를 넣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여기에는 2학년 이렇게 학년을 넣고 2반이다 그러면 2반 이렇게 좀 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목적으로 이 클래스를 이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게 되면 클래스룸을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얘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결과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작업은 무엇이냐면 이 게시판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이 게시판은 위에 메뉴를 보시면 게시판이 있고 수업 과제가 있고 사용자, 성적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게시판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게시판 설정을 들어가셔서 이 게시판에 누가 무엇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게시판에 뭔가를 게시하거나 공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관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학생은 댓글만 작성하도록 권한을 주신다든지, 선생님만 게시물을 게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옵션들을 구성하심으로써 게시판을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만 게시판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설정을 변경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영역은 수업 과제라는 영역인데요. 그것을 넘어가기 전에 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구글 밋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링크 생성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구글 미트 링크가 생성되고, 이 링크는 향후에 우리가 사용자를 추가해서 우리 반 학생들은 이 링크만 누르면 내가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에 바로 조인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업 코드가 밑에 나와 있고요. 이 수업 코드는 선생님들께서 저처럼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조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수업 코드를 이걸로 조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공지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과제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과제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단원, 1단원, 2단원 또는 초등학교에서는 과목별로 만드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1단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1단원에 사용할 어떤 자료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초대받으신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서 사용하던 요
구글 문서를 자료로 업로드를 해 놓았는데요.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헷갈리네요. 위에 보시면 URL이 보이시고요. 이 URL을 그냥 복사를 한 다음에 클래스룸에다가 링크 추가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이 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이런 자료가 게시가 되어지고요. 이런 제목이라든지 추가적인 설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따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디스크립션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자료가 게시가 되어질 때 이제 단원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면 이 자료가 1단원의 자료인지 2단원의 자료인지 또는 국어에 대한 자료인지 영어에 대한 자료인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을 해주시고 게시를 누르시면 되는데 게시를 할 때에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게시를 하시면 이 게시 내용이 학생들에게 바로 오픈이 되는 반면에 여러분께서 임시 저장을 하시면 나만 보는 상태가 되고요. 예약을 하시게 되면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만약 과제를 낸다 라고 하게 된다면 과제를 눌러서 학생들이 이 과제를 해오도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옆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 새 탭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새 탭을 누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점이 9개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도구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 만들기 왼쪽 상단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구글 문서를 눌러보시겠습니다. 네, 새롭게 그냥 워드 다큐멘트가 하나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1단원 과제 이렇게 하시든지 이름을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그냥 임의의 어떤 부분을 주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내고 싶은 과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켰고요.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데 저장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즉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배터리 전원이 나간다거나 컴퓨터가 크래시가 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소실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 링크를 위에 링크를 복사해 주시고요. 컨트롤 C. 그런 다음 클래스룸 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내다가 여기 멈췄는데요. 과제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링크를 추가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복사해 놓은 링크를 추가해 주세요. 제목을 넣고 링크를 추가합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를 누르시고 주제에 혹시 주제가 없으시면 그냥 바로 게시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주제를 선택을 하고 과제 만들기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밑에 이런 부분도 나와 있어요. 이 과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완료해서 제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야. 이런
규칙을 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후에 성적에 대한 카테고리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과제 만들기 죄송합니다. 과제 만들기 하시기 전에 요거 하나의 옵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이렇게 이 문서를 하나를 내주게 되면 학생들이 작업을 어떤 문서에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시면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을 제공할 건지 아니면 파일에 대한 수정 권한을 제공할 건지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조별 그룹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사본을 제공하도록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해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과제와 관련되어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좀 넘어가서 사용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영역에서는요. 내 수업에 참여해야 될 학생들을 추가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수업에 애플 사용자라든지 또는 다른 계정들이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계정들을 추가를 해서 초대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 학생들에게는 초대 이메일이 나가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제가 개설해 놨던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룸에 조인되어 있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미리 학생을 초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클래스를 저와 같이 러닝할 또는 리딩해 주실 다른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코워크 할 수 있는 티처를 또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룸을 우리가 만들어 보았고요. 클래스룸 환경 설정에서 이 클래스룸에 댓글을 누가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을 우리 반 안에 초대하는 작업을 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한번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과제 형식 중에 하나가 퀴즈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 한 번만 더 라이브로 같이 진행을 간단하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만들기 퀴즈 과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목을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네, 여기에 퀴즈 과제를 선택했을 때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 밑에 구글 폼즈라고 하는 것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구글 폼즈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즈는 퀴즈를 내고 그 퀴즈를 실시간으로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정답을 체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베이를 한다거나 피드백을 받으려고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하고 이 질문의 형식이 객관식 형태의 질문이 될 건지 체크박스나 드롭박스 형태의 질문이 될 건지 등등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객관식 질문으로 해서 1번의 옵션은 잘했다. 2번의 옵션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옵션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예를 들어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답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개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선택을 하고요. 이 문제가 5점짜리인지 3점짜리인지 2점짜리인지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퀴즈를 학생들은 제가 게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여기를 들어왔을 때 이 퀴즈를 풀게 되고 역시 이 퀴즈 과제에 대해서도 사용 기한이라든지 언제까지 풀어라든지 또는 어떤 카테고리로 우리 어떤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클래스룸과 관련되어진 데모
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성적 카테고리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는 성적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루브릭이라고 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적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루브릭이라고 하는 걸 왜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보다는 선생님들께서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성적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교과의 내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가 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공개하는 부분이 됩니다. 루브릭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사전에 공유해 놓으신 루브릭이 공개가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평가하실 때 그때그때의 나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표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고 또 스테이블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성적 카테고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총점에 의한 계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카테고리를 두 개를 줬는데요. 하나는 글짓기라든지 에세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만점으로 보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험 카테고리 시험에 대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 객관식 시험을 봤을 때 내가 100점 만점을 처리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게 되겠고요. 만약 성적 카테고리에 두 가지를 설정했다면 2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학생이 각 카테고리에서 받은 점수, 이것을 평균해서 학생에게 최종 점수로 반환하는 방식이 총점에 의한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카테고리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총점에 의한 방법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에세이에 대한 카테고리를 50%,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카테고리를 50%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에세이 작업을 2번 했다. 그런데 그러면 에세이만 봤을 때는 총점 200점 만점이겠죠. 그것에 각각의 점수를 평균해서 에세이 점수가 75점이지만 전체 가중치가 0.5%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0.5%를 곱해서 37.5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것도 몇 번을 쳤느냐에 따라서 만점이 달라지겠지만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가중치가 0.5가 곱해지는 형태, 그래서 전체 카테고리의 합이 100%가 되는 형태의 성적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보다는 루브릭에 대한 전문가는 선생님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루브릭을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놓고 학생들이 발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발표를 내가 1점에서 5점까지로 평가를 할 텐데 1점일 때는 어느 상태일 때 나는 1점을 주겠다, 발표를 할 때 아이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나는 5점을 주겠다, 이런 식의 객관식이 아니지만 평가를 해야 되는 기준들을 미리 제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 데모는 제가 다시 우리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이 클래스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 클래스룸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기어 모양이 있거든요. 이 기어 모양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클래스룸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어 모형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수업을 개설할 때 썼던 수업의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 쭉 밑으로 내리시면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평가에 성적을 계산할 때 총합에 의한 계산을 하실 것인지 또는 카테고리에 의한 성적을 계산하실 것인지를 이네이블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는 총점 기반으로 성적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 기반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점수를 아이들에게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일단 총점 기반으로 해놓고 저장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장이 된 상황에서 맨 밑에 보시면 성적 카테고리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이니까 실습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허락하는 카테고리를 추가하겠고요. 그러니까 실습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러니 활동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로는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도 100점 만점을 주고 싶고 100점 만점의 평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발표라든지 과제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설정하게 되면 저는 이 클래스를 평가하는 방법에 3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각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나중에는 3으로 나눠서 3술 평균으로 아이의 최종 점수가 결정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설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 앞서 보여드렸던 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성적 카테고리라는 게 나오죠. 제가 어떤 과제를 내면서 과제 제출이라는 아까 어떤 조사를 해오세요 이런 과제를 냈다 그러면 그런 과제에 대해서 숙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과제를 내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만들게 되면 사실 선생님들 계정이 저의 클래스룸의 학생 계정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설정한 이 1단원에 대한 과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게요. 주제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마우스도 잘 못 눌러지고 오타도 많이 나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따라오시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방법 말고 선생님들께서 각 클래스에서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클래스에 조인을 하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구글과 함께하는 공정한 기회와 평가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를 여시면 이 슬라이드에 접근이 가능하시고 17페이지에 보시면 클래스룸 루브릭 템플릿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다른 외국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템플릿을 제가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정이 이 시트가 열려 있습니다. 이 루브릭은 오른쪽 상단 여기는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템플릿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수정이 될 거다 보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브릭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누르시면 이게 그냥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루브릭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평가 기준이 예를 들어 발표 태도를 보겠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새로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또 추가하시려면은 또 엔터를 치시면 되시겠고요. 여기 디스크립션으로서 예를 들어 어떻게 해볼까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발표를 여러 조건을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는 meet the standard니까요. 제일 잘했을 때, 여기는 이제 뭔가가 잘못됐을 때, 그러면 기준을 여기는 발표하지 않음. 근데 여기는 발표는 했지만 발표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고 발표는 했다. 뒤에 자료를 준비해서 어떤 발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항목을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그 기준을 미트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 문서를 버전 기록을 통해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조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고 저장 버튼이 없는데 기록이 남아있어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 궁금하신 분들도 계셔서 버전 기록 보기를 눌러서 옛날 버전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저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점수표를 만든 다음에 제일 못했을 때, 잘했을 때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전문가시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기준으로 나는 평가를 하겠다라는 루브릭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루브릭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을 여기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단원 과제를 다시 제가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제를 만들고요. 이 항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카테고리 외에 이 밑에 기준표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제를, 똑같은 과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작업이 됐을 때 이 기준표 라고 하는 것이 이네이블이 되고요. 제가 기준표를 이렇게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선생님들께서 그냥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다. 여기서는 점수가 10점이고 10점일 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그리고 8점일 때는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 8점을 주겠다. 또는 5점을 이런 기준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게 됐을 때는 각 클래스마다 선생님들이 여러 번 또는 매번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시트를 불러와서 보여드린 거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한 번 더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1등급 이거를 10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등급, 이거는 3등급이라고 하고요. 어떤 기준을 썼다라고 하고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발표라고 하는 루브릭에 의해서 내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임시 저장만 하고요. 이렇게 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기준표를 이게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준표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있는데요. 기준표를 이제 새로 만들지 않고 기준표 다시 적용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표를 다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정작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기준표를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기라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루브릭이라고 하는 이 기준표를 만들어 뒀잖아요. 이 기준표를 여기에다가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룸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클래스룸 루브릭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 시트에 있는 루브릭의 내용이 읽어와지고 이 내용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루브릭이나 성적을 반영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클래스룸 안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 하시고 적용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미리 제시를 해줬으니 이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이 액티비티를 한다면 나는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꼭 주시고 활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루브릭을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 어떤 사용자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능 자체를 이네이블 해두었고요. 혹시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GC 루브릭 바이 앨리스라고 하는 이 앱을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은 스크립트가 구글 시트 안에 이네이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의 프랙티스 셋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기능은 이제 제가 부여해드린 계정 전체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랙티스 셋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쉽게 보시는 대로 선생님은 문제를 내고요.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풀게 되면 그 답이 학생들이 푸는 즉시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아이들에게 만약 아이들이 답을 틀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힌트를 즉각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클래스룸 안에 학생들이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고 클래스 안에 누가 가장 힘들어하는지 또는 어떤 문제에 가장 오답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구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연습 세트라고 불려지는 이 도구는 지금 현재는 영어 버전만 런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 내에 한국어로 런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여기에 한국어로 런치를 한다라는 얘기는 영어 컨텐츠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보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에 맞는 용어들로 재정립해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스킵을 할 거고요. 제가 프랙티스 셋은 바로 화면을 통해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에 제 메뉴가 왼쪽 상단에 보면은 햄버거 바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3개가 있어서 이 햄버거 바를 누르면 연습 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 계정 중에 이 메뉴가 보이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습 세트를 제가 누르게 되면 연습 세트를 선생님들이 미리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새롭게 만들겠다. 프랙티스 셋은 여러 가지 과목을 지원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줘보고요. 제가 사실 여기에서 데모를 하려고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아주 심플한 문제로. 그래서 그냥 시간상 갖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계산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계산하려고 했었느냐면 요거를 계산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답을 여기에 쇼트 앤서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싱글 셀렉터로 하게 되면 이제 1번 뭐다, 2번 뭐다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옵션을 가지고 답을 주실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문제를 더 내볼 텐데 New Question을 눌러서 자, 분수를 제가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sum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수학 기호들을 표현할 수 있는 또는 과학 기호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열립니다. 저는 아주 심플하게 이 항목을 눌러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4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지워졌어요. 여기다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수학 기호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4분의 1을) 쓰고 싶은데 잘못 썼죠? (4분의 1을)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답을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다가 이건 답이 뭐죠? 0.25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내실 때 이 밑에 보면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영문으로만 돼서 제가 정확한 스킬을 넣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add나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되는 정확한 항목이 나오진 않는데 add나 서브트랙과 관련됐다라고 해서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정확한 가 나오지 않아서 프랙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다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done editing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문제를 처음부터 다 입력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PDF로 문서들을 또는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PDF 문서를 하나를 읽어서요. 이 문서의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문제들만 드래그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각 문제들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섬세하게 하면 그림만 캡처를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따로 붙여놓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런 이미지로 보이지만 저희가 지금 로드맵상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이 PDF를 잘라서 넣었을 때 이것을 OCR 기능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로 줄 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내어놓은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수업 안에 과제에 이미 초안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메뉴가 많다 보니까 헷갈렸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 수학 문제라고 하는 프랙티스 셋과 중등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내드릴 텐데, 선생님들이 나는 초등 편하해 그러면 초등으로 접속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는 중등 걸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중등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트라이를 해보시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 셋이 잘 열리시나요? 혹시 안 열리시는 선생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트라이를 한번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체크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제가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맞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오른쪽 상단에 show a hint를 누르셔서 힌트를 보실 수도 있고요. extra help를 눌러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른 문제들도 뭐가 이상이 있는 건지 제가 찍었는데 맞고 있어서 놀랍습니다. 이렇게 틀리게 되면 네, 저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try again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문제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ry again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선택하고 내 답을 체크를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이 꼭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밑에 푸시고 submit을 좀 눌러 주십시오. 다 이거는 정답을 지금 맞히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고 여기 내가 문제를 틀렸을 때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작업이 끝나신 분들은 제출하기 또는 submit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초등 수학 문제 6분이 제출해 주신 게 보이고요. 중등도 1분이 제출해 주신 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과제물 검토라는 화면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네,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다 풀지 않고 제출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 화면은 우리 반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대부분 다 맞았네요. 그죠? 근데 색깔이 다르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그냥 풀어서 맞은 건지 아니면 2번 풀어서 맞은 건지 또는 2번, 3번 트라이해서 맞은 건지를 표시를 해주고 있고 여기 이렇게 X가 된 것은 이 문제에 정답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을 누르고요. 애플 03을 선택을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뭐까지 확인하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 2번 문제에 대해서 이 학생이 여러 번 트라이를 했는데 네, incorrect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네, UI가 조금 바뀌었네요. 제가 보고 왔던 UI와 달라서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네, 이렇게 아이들이 무엇을 트라이를 했었는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서 볼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볼 건지 학생 중심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프랙티스 셋 안에는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객관식 문제들만 선생님이 내야 돼? 그렇지 않고요. 주관식 문제를 내시고 아이들이 푸는 영역이 아직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문제를 풀 때 본인이 내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계산 방법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계산했다라는 것들을 쓰면서 예를 들어 요즘은 크롬북도 마찬가지지만 터치되는 기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기에서 바로 라이딩을 했을 때 그것들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랙티스 셋을 어떻게 만들고 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 프랙티스 셋 뒤에는 AI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문제가 추천되거나 또는 아무 내용이 레커멘드로 올라오지 않고요. 저희가 많은 학습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학습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커리큘럼과 맞는 스킬셋들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 또한 이제 학생이 틀렸을 때 제공되어지는 컨텐츠들은 저희 구글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닝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과 컨텐츠만 리스트업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생산성은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틀렸을 때 그냥 웨이팅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서 셀프로 공부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런치가 되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 텐데 런치되고 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글 클래스룸 관련되어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업과 평가에서 클래스룸 활용 방법과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크리스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도 구글 클래스룸하고 크롬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연습 세트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국어 정식 오픈이 되면은 선생님들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오늘 구글 포그 에듀케이션에서 기념품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체험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3부 프로그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